어딘가의 섬에서 무서운 폭발이 일어나 불길이 마을 전체로 퍼졌다. 그때 두 소년이 화재에서 도망치고 있었다. 갑자기 우키토가 넘어졌고 진지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항구에 도착했고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피난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마을장은 두 사람에게 서둘러 배에 타라고 재촉했지만 진지는 형인 하리아키와 아카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을장은 스승인 이나기가 그쪽으로 갔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대답했다. 화산 분화구에서는 한 아저씨가 침착하게 담배를 피우며 불이 괴물과 대치하고 있었다. 아마도 이것이 그의 마지막 임무일 터였다. 두 소녀는 함께 섬을 떠나 다른 장면으로 넘어갔다. 도시 안의 한 집에서 유키토는 삼촌인 오우치에게서 온 편지를 읽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친구에게서 온 것이었지만 유키토는 그것이 AI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는 편지를 옆에 두고 잠이 들었고 곧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유키토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혼자 물속에 떠있는 꿈이었다. 사람과 친해지는 것이 서툰 그에게 그곳은 매우 평화로운 장소였다. 갑자기 손이 유키토를 끌어올렸고 그는 잠에서 깼다. 오늘은 졸업식 날이었다. 사람들이 즐겁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유키토는 혼자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선생님이 다가와 그가 졸업한 것을 축하하며 이사할 거냐고 물었다. 유키토는 고아원을 나와 고향에서 살 계획이라고 대답하며 아버지의 친구가 그의 보호자가 되기로 동의해 주었다고 말했다. 유키토는 선생님에게 고개를 숙여 그동안 신경 써준 것에 감사하며 작별을 고하고 떠났다. 유키토의 아버지는 그가 5세일 때 돌아가셨고 유키토는 고아원에서 자랐다. 주변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고 그는 결코 나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유키토가 항상 혼자인 것은 모두 그의 탓이었다. 사람들이 화제에 올린 것은 벽 위에 앉아서 주위에 맥주 더미를 쌓아놓은 남자였다. 갑자기 그 남자가 유키토에게 인사하며 다가오자 그는 당황해서 무슨 일인지 몰랐다. 남자의 입에서는 맥주 냄새가 났고 유키토는 매우 불쾌하게 느꼈다. 그는 남자에게 사람을 잘못 봤다고 했지만 남자는 소무시하고 유키토냐며 위험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유키토는 인정하지 않고 남자를 밀쳐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 남자는 여전히 따라오며 유키토라고 계속 주장했다. 갑자기 그 남자가 유키토를 강에 밀어넣었고 그가 죽을 뻔한 순간 눈이 변했다. 유키토는 물을 조종할 수 있었지만 그 힘을 억제할 수는 없었다. 그는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남자가 수면에서 그것을 막아주었다. 남자는 유키토가 유키토임에 틀림없다고 하며 함께 떠나자고 제안했다. 유키토는 어디로 가냐고 물었지만 남자가 주문을 외워 그를 배낭에 가둬버렸다. 깨어났을 때 그는 배 위에 있었고 주위는 광활한 바다였다. 혼란스러워하고 있자 녹색 머리의 남자가 나타나 유키토에게 진정하라고 말했다. 남자는 맥주를 권했지만 유키토는 미성년자라며 거절했다. 선장은 진지가 우키토에게 무모한 짓만 한다며 그가 섬에서 유명한 말썽꾼이라고 말했다. AIAK 섬에서 유키토는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될 터였다. 진지는 유키토의 짐이 나중에 도착할 거라며 배낭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 그 안에서 옷을 꺼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사가와 진지라고 밝히고 진지라고 불러도 된다고 했다. 진지는 유키토에게 자신을 형처럼 생각해달라며 유키토의 아버지가 그의 스승이었고 자신은 그를 아버지처럼 여긴다고 말했다. 바다를 달리는 열차, 그것은 섬들을 잇는 해상 열차였다. AIAK 섬에 발을 내디딘 유키토는 이 섬이 신비로운 기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꼈다. 이곳은 알래스카 제도의 니노 섬으로 5세가 되기 전 유키토는 여기서 살았다. 누군가 유키토와 진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낯익은 듯했지만 유키토는 그들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다. 소녀의 이름은 아미야 모모코로, 유키토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의 주인이었다. 예전에 그들은 가족처럼 함께 살았다. 또 다른 아저씨는 인 오우토로, AIAK 섬의 마을장이자 유키토의 보호자였다. 그들은 유키토를 마을 집으로 데려갔고 인 오우토는 유키토에게 이곳을 집처럼 여기고 편히 쉬라고 말했다. 유키토는 갑자기 자신과 모두가 찍힌 사진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아버지도 있었다. 모모코는 유키토의 아버지가 제도의 평화를 지켰다고 하며 그는 뛰어난 전마사였다고 말했다. 전마사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들로 진지가 유키토를 배낭에 가둔 것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이들이다. 소들은 모모코는 화를 냈고 진지는 당황하며 변명했다. 인 오우토는 진지가 유키토 아버지의 세 번째 제자이며 첫째와 둘째 제자가 더 뛰어나다고 말했다. 소 듣고 진지는 자신과 비교되는 것에 불만을 느꼈다.
모모코는 우키토가 아니라 유키토가 스승 이나기의 아들이니 그의 능력도 대단할 거라고 말했다. 유키토는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진지는 그때 유키토의 아버지가 갑자기 아이를 데려왔다며 그래서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인우토는 유키토가 고아원에서 살게 된 것에 사과하며 그것이 아버지의 유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죽으면 유키토를 혼섬에서 살게 하고 15세가 되면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왜 이나기가 그런 유언을 남겼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들은 유키토에게 여기서 살 코톤이 동의하냐고 묻자 유키토는 어디에 있든 자신에게는 똑같으니 상관없다고 대답했다. 유키토는 자신의 방으로 가 창문을 열자 갑자기 미타마라는 생물이 뛰어들었다. 진지는 그것이 무해한 생물로 섬에 자주 나타나니 금방 익숙해질 거라고 말했다. 유키토는 진지에게 멋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고 그는 그렇게 경계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 답했다. 유키토는 만약 자신이 모모코 누나나 인오토 아저씨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면 사과하겠지만 진지에게는 사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가 더 무례하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유키토는 고아원 아이들과 강에서 놀다가 짓궂은 장난을 건 아이가 있어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진정했을 때 강물이 그 아이를 향해 몰려갔고 유키토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랐다. 다만 자신이 원인이라는 것만 알았다. 그 후로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유키토는 그것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기로 했다. 혼자 있으면 감정이 안정되기 때문이다. 유키토가 말하는 동안 진지는 게임에 몰두했고 그게 그를 매우 짜증나게 했다. 그는 진정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산책 중 유키토는 미타마가 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보러 갔는데 갑자기 물기둥이 솟아오르며 이상한 가면이 나타났다. 그것이 유키토를 공격했지만 다행히 진지가 제 시간에 도착해 구해줬다. 그것은 아라미타마로 아까의 종과는 전혀 달랐다. 진지는 유키토에게 잘 보라며 전마사의 힘을 가르쳐주겠다고 말했다. 괴물이 두 사람을 공격하자 진지는 인도천반을 사용해 손에 빛을 모아 한 방에 괴물을 날려버렸다. 유키토는 진지의 힘에 놀랐지만 그가 잘난 척하자 뒤에서 괴물이 부활했다. 진지는 유키토의 어깨를 잡고 날아보라며 그를 괴물 속으로 던졌다. 유키토는 힘을 사용해 괴물을 폭발시켰지만 완전히 쓰러뜨리지는 못했다. 이번엔 괴물이 진지를 공격했지만 그는 자신의 힘으로 완전히 없애버렸다. 진지는 유키토에게 다가가 그의 힘에 놀랐겠지만 문제는 힘이 아니라 제어 기술이 서툰 것이라고 말했다. 유키토는 이 힘을 어떻게 제어하냐고 물었다. 아마도 유키토는 자신의 힘에 대해 전혀 모르는 듯했다. 진지는 그와 함께 수련하기로 했다. 아라미타마는 정화되었지만 그 방법이 다소 거칠었을지도 모른다. 진지는 유키토에게 그렇게 딱딱하게 말하지 말라며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라고 전했다. 그로 인해 유키토는 예전에 자신에게도 그런 형이 있었던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진지는 함께 돌아가자며 돌아가면 형제끼리 한잔하자고 제안했다. 유키토는 감정을 표현하기로 결심하고 진지를 걷어차 논밭으로 날려버렸다. 섬의 신사에 수수께끼의 인물이 제자들과 함께 나타났다. 그는 종이 인형의 힘을 사용해 유키토가 돌아왔음을 알았다. 한편 이상한 남자가 괴물들을 쓰러뜨리고 있었다. 아마도 그 남자도 유키토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진지는 우키토에게 논밭으로 걷어차여 온몸이 흠뻑 젖었고 모모코는 그에게 빨리 목욕하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이미 뜨거운 물을 준비해놓고 있었다. 모모코는 유키토가 아라미타마와 마주친 것에 대해 상당히 걱정했지만 다행히 그가 무사했기 때문에 조금 안심했다. 모모코는 그를 오카에리 어서와 라고 맞이했다. 유키토는 대답에 약간 망설이는 듯했지만 진지 덕분에 스스로 대답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진지는 전날 밤 맥주를 너무 많이 마신 탓에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반면 유키토는 밖으로 나가 열심히 수련을 하고 있었다. 어느새 진지가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했던 것이다. 하지만 유키토는 의심을 품고 있었다. 이 방법이 정말로 자신의 힘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될지. 진지는 그에게 더 집중하라고 하며 자신의 내면에 있는 맥동의 힘을 느끼라고 전했다. 유키토가 진지에게 맥동이 뭐야? 라고 묻자 그는 맥동이란 대지 깊숙이 흐르는 살아있는 에너지다 라고 설명했다. 그것은 AIAK 섬 아래에서 큰 파도처럼 솟아오르며 전마사들은 이 에너지의 형태를 활용해 모든 것을 제어한다. 유키토의 경우 그 힘이 전혀 제어되지 않았고 자신을 거대한 힘의 원천과 연결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안정시킬 수 있다. 진지는 유키토에게 전날 가르쳐준 주문을 사용해보고
스승에게 자신의 힘을 얼마나 제어할 수 있게 되었는지 보여주라고 말했다. 유키토는 두 손을 모아 물이여 만물의 축복을 이라고 외쳤다. 주문을 마친 순간 호수 표면에서 물방울이 떠올랐지만 갑자기 진지가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그것이 터져 유키토의 얼굴에 물이 튀었다. 진지는 그의 장례를 꽤 걱정하고 있었다. 이런 간단한 주문도 못 쓰다니. 유키토는 소부정하며 자신은 이 주문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진지는 유키토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실력을 뽐내기로 했다. 그가 주문을 외치자 물이 한 곳에 모여 물 인형이 만들어졌다. 그것은 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랐다. 진지는 주변의 습기를 흡수해 그 인형을 유지했다. 유키토가 나는 그냥 힘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고 싶을 뿐이야 라고 하자 진지는 맥주캔을 그의 머리에 올려놓고 그것도 같은 거야 라고 말했다. 내가 가르친 것에 따라오도록 열심히 해봐 라고 남기고 떠나며 유키토를 혼자 남겼다. 진지의 성격은 전혀 믿을만하지 않지만 그가 매우 강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유키토가 집에 들어가 쉬려고 할 때 우연히 진지와 마주쳤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고 뭔가 매우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다. 진지는 밖에 술을 마시러 나가려 했지만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빚 갚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유키토가 진지, 빚이 얼마나 있는 거야? 라고 묻자 그는 말을 얼버무렸고 둘이서 일해서 빚을 갚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키토는 거절했지만 진지는 자신이 스승이라는 고시를 대며 스승의 문제는 제자의 문제이고 스승의 빚은 제자의 빚이기도 하다고 설득을 이어갔다. 그래도 안 되겠다 싶자 진지는 유키토에게 진짜 전마사가 뭘 하는지 가르쳐 주겠다 고 했고 소들은 유키토는 뭘 해주길 바라는 거야? 라고 물었다. 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라며 전마사의 일은 미타마와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젊은이가 일위례함을 확인하고 있었다. 최근 지진 이후로 강변에서 아라미타마를 퇴치하는 임무가 있었고 둘이 누가 그 임무를 할지 다투고 있자 진지가 그 의뢰서를 빼앗아 버렸다. 두 사람은 되찾으려 했지만 진지는 거만한 태도로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거야. 하리아키 형님의 일을 덜어주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라고 라고 내뱉었다. 차테오라는 남자가 진지 또 파산했냐? 라고 묻자 진지는 소부정하며 돈 때문이 아니야. 유키토의 수련 때문이야 라고 대답했다. 진지는 눈앞의 두 젊은이에게 이 녀석은 유키토야. 위대한 전마사 이안나기의 아들이야 라고 소개했고 두 사람은 경악했다. 진지는 그들에게 청소나 하고 돌아가 라고 말한 뒤 유키토와 함께 논두렁으로 나갔다. 유키토가 진지에게 방금 그 두 친구에 대해 묻자 그들은 캡틴 신전 출신으로 경험이 얕지만 항상 경쟁한다고 대답했다. 진지는 그 둘은 너와 비슷한 나이야. 유키토도 금방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 소듣고 유키토는 놀랐다. 진지가 친구를 만들고 싶지 않냐? 라고 묻자 만들고 싶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라며 만약 자신이 힘을 폭발시켰을 때 그들을 다치게 할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진지는 괜찮아. 그 녀석들도 전마사니까 그런 일로 다칠 만큼 약하지 않아 라며 안심시켰다. 유키토는 나도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진지에게 물었지만 그는 애매하게 대답하며 얼버무렸다. 유키토는 조금 걱정이 되었다. 진지가 의뢰서를 빼앗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괜찮아. 신전의 수석 승려는 내 선배니까 유키토의 수련 때문이라고 하면 바로 용서해줄 거야 라며 이 의뢰는 근처 운하에 나타나기 시작한 미타마를 진정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타마의 존재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망가지면 아라미타마가 되어 해를 끼친다.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전마사의 주된 일이다. 유키토가 아라미타마가 전에 만난 것과 같아? 라고 묻자 진지는 그렇게 거대한 건 드물어 라며 일반 사람들이 아라미타마를 보고 공황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의뢰가 온다고 말했다. 유키토는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불안했지만 진지는 걱정 마. 내가 도와줄 테니까 라며 안심시키고 이것도 수련의 일부라고 생각해 라고 말했다. 그때 갑자기 물 아래에서 무언가가 떠올랐다. 유키토가 주문을 외친 순간 아라미타마가 나타났다. 유키토가 진지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돌아보니 그는 이미 도망치고 있었다. 차테오와 또 다른 한 명은 스승에게 보고하러 달려가며 진지가 유키토에게 나쁜 짓을 시키고 인류례까지 훔쳤다 고 호소했다. 진지와 유키토는 아라미타마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유키토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라고 묻자 진지는 무책임하게 내 수련의 일부야 라고 말했다. 둘이 말다툼을 하는 사이 아라미타마가 따라잡았고
그들을 노려보며 공격했다. 강변에서 낚시를 하던 아저씨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 둘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는 별로 놀란 기색 없이 진지, 또 취해서 빠졌냐? 라고 물었다. 진지는 아라미타마에게 습격당한 거야 라고 반박하며 이 운하에 대해 불만이 많아 해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아저씨는 미타마도 꽤 괴롭힘 당하고 있네. 더 빨리 도와줘 라며 쿠라마님은 언제 오시냐? 라고 물었다. 이에 진지는 명백히 짜증을 냈고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는 듯했다. 두 사람은 강변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다. 진지는 최후의 수단을 써야겠어 라고 말했다. 유키토가 설마 또 나를 그 속에 던질 생각은 아니지? 라고 묻자 진지는 말을 돌리며 나한테 맡겨 라고 했다. 그것이 유키토를 불안하게 했다. 수면에 맥주 빈 캔이 떠다녔고 유키토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듯했다. 두 사람은 아라미타마에 다가갔지만 그것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진지는 유키토에게 전에 말한 계획대로 해 라고 했지만 유키토는 그런 계획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진지는 전략은 간단해. 네가 미끼가 되어 나와줘 라고 하자 둘이 말다툼을 하는 사이 아라미타마가 눈앞에 나타났다. 그것은 진지만 공격했고 유키토는 진지에게 배운 주문을 사용해 공격했다. 물의 광선이 아라미타마를 맞췄고 그것은 진지에게 쓰러질 뻔했다. 괴물이 회복하기 전에 진지가 힘을 발동했지만 그것이 그를 공격하자 방어하며 돌진해 한 방에 쓰러뜨렸다. 유키토가 어젯밤 어디서 뭐 했어? 라고 묻자 진지는 어제 친구들과 술 마시다가 내 힘을 보여달라고 해서 물 조종 기술을 선보였어. 그 이유는 기억 안 나 라고 대답했다. 그 기술은 주변 습기를 흡수해 유지할 수 있는 모노드. 이거 내가 소환하고 까먹은 거 아니야? 라고 떠올렸다. 어제 그는 그것에게 쓰레기를 치우게 하고 소노마마 잠들어 버린 모양이었다. 아라미타마는 인형으로 돌아갔고 진지가 정지를 명령했지만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다. 그것이 다시 진지를 공격하며 그에게 부딪힐 뻔한 순간 하리야키가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 소용돌이치는 바람이 아라미타마를 감싸며 없애버렸다. 그는 그것이 영혼이 아닌 쓰레기에서 생긴 것이라 판단하고 진지, 너무 많이 마시지 마 라고 충고했지만 진지는 아무렇지 않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대답했다. 유키토는 하리야키에게 두 사람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며 그가 유키토를 가볍게 들어올리자 놀랐다. 진지가 그러다 유키토가 무서워하겠다 고 하자 그는 유키토를 내려놓았다. 하리야키는 나 기억나? 라고 물었지만 유키토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바로 쿠라마 하리야키 본인이었다. 진지의 선배이자 유키토의 아버지의 세제자 중 한 명이다. 하리야키는 진지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이번 소동을 일으킨 것이 그라고 지적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모모코가 모두 진지의 주문 때문이야? 라고 물었다. 하리야키는 전마사가 사용하는 술법이 미타마와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미타마가 끼어들 틈을 만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진지가 취해 있었던 탓에 그 틈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지금 진지는 쓰레기를 주우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 모모코는 유키토에게 진지 없이 저녁 먹을까? 라고 물으며 그가 늦게 올 거라고 덧붙였다. 하리야키는 모모코의 카레는 정말 맛있어 라고 말했고 유키토는 그것을 매우 기대했다. 그리고 정말 맛있는 카레가 나왔다. 겉모습은 조금 이상했지만 맛은 정말 훌륭했다. 모모코는 이게 섬의 명물이라 많이 먹어 라고 말했고 하리야키는 미소 지으며 유키토는 전혀 변하지 않았네 라고 생각했다. 어렸을 때 유키토는 이 카레를 아주 좋아했다. 하리야키는 그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 지역의 아라미타마를 자주 처리하곤 했다. 유키토는 하리야키의 힘을 칭찬했다. 그는 전마사는 자연의 법칙을 조정하고 조화를 되찾는 자다 라며 유키토에게 아라미타마가 왜 그렇게 격렬히 화를 내는지 알아? 라고 물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고 미타마가 부정적인 에너지에 닿아 힘을 제어하지 못하면 아라미타마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그것들을 진정시켜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했다. 미타마는 인류의 친구도 적도 아니지만 조화가 이루어지면 친구처럼 공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유키토에게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다. 우키토는 물 위를 달리는 배에 크게 흥분했고 진지는 어렸을 때 이 배를 몇 번 탄 적이 있어 라고 말했다. 그 배는 디젤 열차로 단선 철도다. 바다 상황이 불안정해지면 바로 운행이 멈춘다. 긴 여정 끝에 두 사람은 인 오우토를 만나러 갔다. 그는 유키토가 섬 생활에 익숙해진 것을 매우 기뻐했다.
유키토는 이 섬이 놀라울 정도로 신비롭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들로 가득하다고 느꼈다. 인우오토는 유키토에게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라고 조언했고, 진지는 내가 유키토를 잘 챙길게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전혀 믿음직스럽지 않았다. 인우오토가 진지에게 유키토를 데리고 이 주변을 안내해줘 라고 제안하자, 진지는 도박하러 가는 척하며 도망치려 했다. 잘 챙기겠다고 하면서도 틈만 나면 놀러 가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아저씨에게 강하게 압박을 받아 마지못해 동의했다. 이곳에는 몇 가지 비밀이 있는 듯했고 주민들이 관광구역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유키토는 마을 구석구석을 탐험하기 시작했고 이곳이 요리와 음악으로 발전하며 매우 활기차다고 느꼈다. 길을 걷다 보니 유키토는 사람들이 에이아카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진지가 사라졌고 먹을 것을 사러 갔던 것이 밝혀졌다. 진지는 소동을 일으키는 걸 좋아하지만 다행히 유키토가 막아주었다. 그 후 단골로 보이는 젊은이가 가게에 왔지만 결국 돈을 낸 건 유키토였다. 그 가게는 로스트 포크레그를 팔았는데 술과 잘 어울리는 일품이었다. 진지는 마키에게 투덜대러 가려 했지만 유키토는 그게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두 사람은 광대가 서커스를 공연하는 것을 보고 잠시 넋을 잃었지만 뒤돌아보니 진지가 또 사라져 있었다. 갑자기 공이 아라미타마로 변해 사람들을 공격했고 유키토는 진지가 도망가버린 것에 매우 당황했다. 혼자서는 쓰러뜨릴 수 없을까 두려웠지만 그것이 작았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을 얻었다. 하지만 뭔가를 보여주기 전에 괴물에게 습격당했고 다행히 누군가가 몇 발 쏴서 잠재워 주었다. 그것은 빨간 머리의 남자였다. 유키토는 그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으며 15년 넘게 못 만났네 라고 말한 것에 놀랐다. 그 만남 후 유키토는 그를 따라갔고 그가 AK라는 이름으로 아버지의 제자라는 것을 알았다. 함께 걷다가 가우즈라는 가게에 도착했고 유키토는 깜짝 놀랐다. 자신을 아라미타마와 함께 버리고 간 진지가 거기 있었던 것이다. 진지는 마키를 찾다가 갑자기 내 쪽에서 임무가 생겨서 배고프니까 여기서 요리하고 있었어 라고 변명했다. 유키토는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화가 나 진지가 자신을 찾지 않은 것에 분노했다. 진지는 사과로 유키토에게 요리를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래도 유키토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뭐라고 불평하기 전에 AK가 말을 끊고 물을 권했다. 방금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유키토는 AK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진혼하는 거야? 라고 물었다. 하리아키와 비교했을 때 AK의 방식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리아키의 전마 방식은 아름다웠고 미타마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 진정되며 행복해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방금은 유키토가 아라미타마를 느낄 수 없었다. 그러자 AK는 그건 내가 추방했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했다. 진지와 하리아키는 스승의 방식으로 진혼하며 아라미타마를 미타마로 돌려 맥동으로 되돌리지만 AK의 방식은 달라. 그 자리에서 직접 소멸시킨다. 유키토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 왜 죽여야 하는 거야? 라고 물었다. AK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 라고 대답했고 유키토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라미타마를 진정시켜 회복시키면 되지. 소멸시킬 필요는 없잖아 라고 생각했다. AK는 이에 반대하며 그런 짓을 하면 주변 사람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꼴이야 라고 말했고 유키토는 하리아키는 사람들을 지키면서도 아라미타마를 진정시킬 수 있어 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AK는 더 엄중해지며 그 녀석은 선사의 가르침만 따를 뿐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아 라고 단언했다. 유키토는 AK의 사고방식과 방식에 전혀 동의할 수 없었지만 그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열띤 토론 중에 AK의 제자 이바라가 와서 표적을 찾았다고 보고했다. 방금 아라미타마는 복제품이었고 진짜는 눈동자가 있지만 방금 것은 없었다. 진지는 협력하겠다고 제안했지만 AK에 거절당했다. AIAK 보호회사는 AK가 설립한 것으로 겉으로는 경비회사지만 실제로는 아라미타마를 철저히 추방하는 전문가다. 길을 가다 진지가 유키토에게 하리아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 애초에 둘 사이는 좋지 않으니까 라고 주의를 주었다. 이야기를 나누다 진지는 또 말을 돌리며 어딘가로 가버렸고 유키토를 혼자 남겼다. 갑자기 주민들이 패닉에 빠져 숨을 곳을 찾는 모습이 보였다. 잠시 후 유키토는 아라미타마를 발견했고 아직 수련 중이지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술식으로 공격했다. 하지만 그 일격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
위험한 순간 누군가 나타나 총으로 아라미타마를 연사했고 진지도 나타나 유키토를 안전한 곳으로 끌었다. 조금 뒤 AK와 제자들이 도착했고 AK는 사악한 방법으로 아라미타마의 힘을 흡수해 자신의 힘으로 바꿨다. 이는 전마사의 윤리에서 벗어난 것으로 한 방에 괴물을 쓰러뜨렸다. AK는 스승을 뛰어넘는 강함을 추구했고 이후 아라미타마의 피를 마셔 힘을 더 키웠다. 유키토는 본 것에 경악했다. 유키토는 산호섬에 도착했고 이곳의 나무들은 니노섬보다 더 푸르렀으며 장엄한 인상을 주었다. 유키토가 진지에게 가보니 그는 의자에서 졸고 있었다. 이틀간 밤을 새며 맥주를 마셨으니 당연했다. 이 핑크색 병은 모모코가 하리아키에게 준 선물이었다. 보통 진지는 여기에 오지 않지만 오늘은 유키토가 하리아키를 만나고 싶다고 강하게 부탁해 친절하게 데려와 준 것이다. 이 섬에는 숲과 신사만 있고 축제 날을 제외하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 평소에는 하리아키와 차타로우, 야코라는 두 제자만 있다. 진지는 왜 유키토가 그 둘의 플레임을 아는 거지? 라며 의아해했다. 유키토는 모모코에게 들었어 라며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서 일부러 이름을 알아냈다고 대답했다. 차타로우와 야코가 도중에 두 사람을 마중 나와주었다. 유키토는 이 섬은 정말 놀라운 곳이고 이상한 일들이 많지만 여기 사람들의 열정 덕분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어 라고 말했다. 모두가 웃으며 유키토를 맞아주었고 그는 매우 기뻤다. 낯선 곳인데도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장소였다. 이 섬은 유키토에게 이치노 섬이나 니노 섬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었다. 히즈미 신사는 물과 불이 양극에 있는 용신을 모시고 있으며 예로부터 산호섬에는 두 마리의 용이 존재했다. 용이 통제를 잃을 때마다 재앙을 일으켰고 이 신사는 그것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세워졌다. 야코와 차타로우는 이건 전설이 아니야 라며 어렸을 때 용이 통제를 잃고 화산을 폭발시켜 섬을 위험에 빠뜨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치노 섬에서는 불이 용이 통제를 잃어 화산이 폭발하면 곧바로 물의 용이 나타나 그것을 진정시키며 나양적 화산 분화구를 만들어낸다. 유키토는 갑자기 AK의 말을 떠올렸고 용 이야기를 들으며 약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차타로우와 야코는 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매우 부끄럽게 느껴졌다. 이나기 제자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도 신문에 오를 만한 일만 저지른다. 이 두 제자는 그런 스승을 둔 유키토에게 공감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진지의 장난기 많은 피가 다시 끓어올라 심리 조작을 걸어 이 두 후배를 데리고 술을 마시러 가려 했다. 하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 얼굴을 땅에 쳐박고 말았다. 그때 하리아키도 와서 유키토가 이 신사에 온 것을 환영했다. 세 사람이 목욕탕에 몸을 담그는 동안 유키토는 하리아키를 따라가 대화실에서 마음속 이야기를 나눴다. 이 형님은 사탕을 매우 좋아하는지 방에는 항상 사탕이 넘쳐났다. 유키토는 AK를 만났어 라며 그가 많은 아라미타마를 퇴치하는 것을 직접 봤지만 아직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AK의 방식은 하리아키와 크게 달랐다. 이야기를 나누다 하리아키가 유키토의 전마사 지식을 시험했고 동생 진지가 대충 가르치는 것을 보고 일어나 도와주었다. 유키토는 더 깊이 이해했다. AI-AK 제도 아래에는 격렬히 흐르는 맥혈이 있고 정신을 집중하면 반드시 느낄 수 있다. 유키토도 눈을 감고 집중하며 그 혈류, 주맥을 보고 전마사가 이를 통해 힘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다. 미타마는 맥혈에서 태어나 무해하지만 그 장소가 막히거나 더러워지면 아라미타마로 변한다. 이제 유키토는 하리아키와 AK 사이의 대립을 이해했다. 한쪽은 전마사의 사명에 따라 아라미타마를 정화해 원래 흐름으로 돌리고 다른 한쪽은 아라미타마를 추방하며 그 피를 마신다. 이는 전마사의 금기다. 이쪽에서는 목욕을 마치고 나온 참이었고 진지는 하리아키에게 설교를 들으며 유키토를 AK에게 데려간 것을 책망받았다. 그는 또 유키토를 제대로 가르치라고 제안했다. 유키토는 새 친구 2명에게 이끌려 공터에서 활쏘기 놀이를 하게 되었다. 사실 차타로우와 야코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와 친구가 되고 싶어 했다. 그들은 유키토를 여기로 데려와 그의 실력을 시험했다. 차타로우가 맥의 힘으로 작은 나무를 만들어냈고 야코도 보여주기 시작했지만 나무는 그 정도로 멈췄다. 이 둘은 누가 더 강한지 경쟁하며 말다툼을 시작했다. 상황이 긴장되자 유키토가 중재에 나섰다. 그들은 이건 선생님께 배운 기술이야 라며 자랑스럽게 말하고 유키토에게도 방법을 가르쳤다. 그가 힘을 발휘하자 예상외로 큰 나무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그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다. 힘이 통제를 잃고 나무가 비정상적으로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진지가 이를 알아차리고 소리를 지르며 유키토를 도와 결국 유키토가 이를 멈출 수 있었다. 차타로우와 야코는 유키토의 힘에 경악했다. 그 후 며칠간 유키토는 여전히 힘을 제어하려 노력했지만 조금 어려웠다. 진지는 김액의 흐름을 느끼고 끌어내라 고 조언했지만 유키토는 반대로 해서 집중을 극대화해 제어력을 높여야 했다. 진지는 유키토에게 약간의 압박을 주도록 조정했지만 너무 애쓴 탓에 큰 진동을 일으켰고 하리아키와 AK도 멀리서 그것을 느꼈다. 최근 AIAK 제도에서는 지진이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유키토와 모모코는 아침을 먹으며 지진에 대해 이야기했다. 거기에 진지가 나타나 모모코에게 팁을 구걸했다. 왜? 라며 의아해하자 모모코가 쉽게 진지에게 돈을 주자 놀랐다. 진지는 이나기 노사의 묘를 청소하러 가자며 거기엔 미타마가 많이 모여 있어 라고 말했다. 이나기의 묘 주변을 미타마가 날아다녔고 진지는 스승의 안식처를 청소하기 시작했다. 유키토는 굳은 채였다. 지진이 왜 묘 청소와 연결되는지 의문이었다. 이야기를 나누다 마을 노인들도 모아서 모두가 불이용이 예전처럼 화를 내는 게 아닌지 걱정하며 섬을 위해 마음을 정화하고 기도하러 왔다는 것을 알았다. 진지는 마실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고 유키토를 함께 마시러 초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유키토를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의 공적을 이야기해 주었다. 진지는 나중에 다 말해줄 생각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먼저 말해버려 그는 두 마리 용 이야기를 유키토에게 설명했다. 진지는 이 지진은 맥혈과 불이 용이 일으키는 기의 탓이야 라고 설명했다. 그때 섬 전체가 절망에 잠겼고 다행히 이나기가 목숨을 바쳐 신용을 진정시키는 의식을 치렀기에 여기 있는 모두가 유키토의 아버지를 은인으로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야기를 듣고 유키토는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처음 알았고 진지가 생각에 잠긴 모습을 알아챘다. 그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그때 유키토는 이바라를 발견했고 진지가 밝게 인사했지만 그녀는 무시하고 떠나버렸다. 이후 진지는 유키토를 이바라의 가족 묘로 데려갔다. 오늘은 그녀의 가족 기일이기도 했다. 어슬렁거리다 유키토는 이바라의 열쇠 뭉치를 발견했고 유키토와 진지는 그것을 들고 그녀를 찾으러 갔다. 덕분에 진지는 이 섬에 올 구실이 생겨 놀기를 계속했지만 유키토에게 이바라와 친구가 되라고 잊지 않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별로 자신이 없었다. 마침 그때 차타로우와 야코도 여기 있었고 오늘 아침 지진으로 하리아키가 둘에게 상황 확인을 지시했다. 이곳은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전마사로서의 책임으로 더 확인을 이어갔다. 진지는 끝나면 바로 자고 싶은 기분이었다. 유키토는 이바라에게 물건을 돌려주러 왔어 라고 말했고 차타로우와 야코는 그녀의 이름을 듣고 얼굴을 돌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과 대립하는 자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AK는 최근 지진에 점점 더 주목했고 밖으로 나가려 할 때 진지 일행이 왔지만 그는 일 때문에 대응하지 못하고 나갔다. 테이블에 앉아 유키토는 이바라의 부모가 왜 죽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이야기는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불이 아라미타마가 너무 커서 집을 통째로 태워버렸고 그때 AK는 아라미타마를 쓰러뜨렸지만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다. 그것이 AK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회사를 설립한 계기였다. 그는 모두의 죽음에 계속 집착했고 안전을 위해 아라미타마를 추방하는 수밖에 없었다. 유키토는 마키에게 열쇠를 맡겨 이바라에게 전해주려 했지만 그가 직접 가서 줘 라고 제안했다. 이바라를 만났을 때 그는 말을 더듬었고 그녀는 무표정으로 고마워 라고만 말했다. 이야기를 나누다 갑자기 모두가 강력한 불개 아라미타마를 느끼고 소리를 들은 이바라는 강함과 상관없이 복수를 위해 뛰쳐나갔다. 진지는 유키토를 데리고 그녀를 막으러 갔다. 그때 AK와 마을장이 함께 앉아 관광구역 중심에서 아라미타마가 빈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저씨는 15년 전 일이 반복되어 제도 전체에 안전한 곳이 없어질까 걱정했다. 직후 AK는 부하에게서 긴급 연락을 받았고 진지와 유키토도 현장에 도착했다. 몇 명이 갇혀 있었고 진지는 힘을 써 모두를 구했고 유키토에게 이바라를 찾으라고 지시했다. 한편 차타로우와 야코도 아라미타마를 찾으러 왔지만 이바라가 먼저 도착해 몇 발 공격했으나 효과가 약했다. 치명적인 일격을 받기 직전 유키토가 제 시간에 도착해 방패를 만들어 막아주었다. 그로 인해 그녀는 자신의 스승을 떠올렸고 유키토가 공격은 못하고 방어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그 괴물의 샌드백이 되고 말았다. 혼자 힘을 써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그는 이바라에게 도움을 청했다. 차타로우와 야코도 현장에 도착했고
이 둘은 아라미타마의 거대한 힘에 경악했다. 이바라는 도망치지 않고 그것을 쓰러뜨리기로 결심했지만 놀랍게도 그 괴물이 약한 자들을 공격 대상으로 바꿨다. 다행히 이바라가 손을 내밀어 목숨을 건졌다. 이바라의 일격을 맞았지만 괴물에게는 거의 효과가 없는 듯했다. 유키토는 물을 소환해 불을 끄려 애썼고 이바라는 싸움을 계속하려 했지만 나머지 둘은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이바라의 한마디에 모두의 전의가 다시 불타올랐다. 이후 아라미타마의 맹렬한 공격이 연속되었고 4명 모두 힘을 합쳐 싸웠다. 유키토는 물기둥을 소환해 괴물을 둘러쌌고 야코와 차타로우가 뒤에서 불과 바람을 소환해 지원했으며 이바라는 인지천도를 사용해 번개의 손바닥 일격으로 괴물을 산산조각냈다. 결국 4명이 단결 덕분에 아라미타마를 무사히 회복시켜 맥혈의 흐름으로 돌려놓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진정된 줄 알았지만 싸움이 끝나자마자 어디선가 거대한 3개의 운석이 떨어져 그들이 있는 곳에 나타난 것은 아라미타마였다. 이번에는 3마리나 있었고 게다가 방금 것보다 강해 보였다. 유키토는 물의 버블을 소환해 방어했지만 잠시 후 유지할 힘이 바닥났고 계획을 논의할 틈도 없이 괴물이 부리고리를 만들어 누구도 도망칠 수 없게 했다. 가장 위험한 순간 하리아키가 딱 맞춰 도착해 도와주었고 몇 마디 주문만으로 괴물을 분해해 원래 흐름으로 돌렸다. 역시 이나기 노사의 첫 번째 제자다운 실력이었다. 직후 AK도 나타나 2번째를 하늘로 날려버렸고 3번째는 아무도 손대지 않는 것을 보고 그가 직접 마무리했다. 고레벨 아라미타마 3마리를 쓰러뜨린 후 이 둘이 또다시 말다툼을 시작했다. 뭔가 성과를 내기 전에 괴물이 부활했고 기회라고 판단한 AK가 아라미타마의 힘을 흡수하려 했지만 하리아키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동생이 사법에 물드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러자 형제 사이에 다시 대립이 생기며 말다툼이 벌어졌다. 사실 AK는 스승이 죽어야 했던 일에 강한 집착이 있었고 모두 제자들이 충분한 실력과 강함이 없어 그를 지키지 못한 탓이다 라고 말했다. 하리아키는 이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고 주토 가만히 있던 아라미타마는 출연 기회가 없다고 느꼈는지 갑자기 소리를 질러 둘을 놀라게 했다. 이 녀석 방금 것보다 강해 보이지 않나? 라며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고 둘은 가족 이야기를 옆으로 미뤄두고 괴물을 먼지로 만들었다. AK는 남은 아라미타마의 힘을 빼앗아 흡수하려 했고 형제 간 다툼이 다시 시작되었다. 둘 다 특기를 사용해 서로를 공격했다. 하리아키는 동생이 타락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고 결국 주토 지켜보던 7번째 인물 DNB가 나타나 정화기술로 괴물을 깨끗이 했다. 이로써 모든 것이 끝났고 AK는 소중한 식사를 잃었으며 형제 간 대립은 더욱 심화되었다. 싸움 후 이바라는 유키토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싶다고 했지만 이 아이는 쑥스러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 싸움 덕분에 유키토는 모두에게 감사했고 이를 계기로 그들은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손에 들고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과거로 돌아가면 당시 유키토는 아직 어렸고 아카이아 제도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이나기의 2 제자가 아라미타마를 정화하고 돌아왔지만 만신창이었다. 이 시절 형제는 아직 매우 사이좋았고 어린 진지는 아직 어디에도 갈 수 없었다. 하리아키와 AK는 열심히 수련을 이어갔고 진지는 여전히 게으름뱅이로 매일 놀러다니며 장난만 쳤다. 수련을 게을리한 탓에 진지는 과장되게 자랑했지만 곧 선생님에게 발차기를 맞았다. 이때 AK는 스승에게 제안하며 하리아키 형님에게 제주를 맡기고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라고 부탁했지만 이나기 노사는 단호히 거절했다. AK는 화산고 의식대로 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결계를 강화하는 것일 뿐 불이용을 진정시키고 봉인하려면 더 고급 기술이 필요했다. 하지만 당시 둘의 힘으로는 그것이 어려웠다. AK는 저와 하리아키 형님이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어요 라며 자신했지만 이나기는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싶었고 신중한 진지는 수련을 계속 피했다. 다가오는 의식은 이나기가 맡기로 했고 그는 제자들이 아직 어리고 스스로 대처할 수 없을까 걱정했다. AK는 스승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었고 불이용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우려하며 억제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나기는 AK의 의도를 이해하고 세세계 중요한 임무를 위해 열심히 수련하라고 조언했다. 이 당시의 광경은 매우 평화로웠고 모두가 함께 웃음소리로 가득한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그 행복한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다.
섬의 지진이 점점 잦아졌고 이나기는 무언가 일어날 것을 예감했다. 마침내 의식날이 다가왔고 두 제자도 미타마의 이상을 느끼며 스승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길한 예감을 품고 있었다. 아마도 이 섬도 파괴될 거라고. AK와 하리아키도 재단에 가서 상황을 확인했지만 그곳은 이미 용암으로 넘쳐났다. 모든 것이 불이 용의 힘 때문이었고 둘은 그 거대한 힘에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둘은 결심을 굳히고 싸우기로 하며 전력으로 잠든 불이 용을 봉인하려 했다. 상황은 겉보기엔 괜찮았지만 폭발이 일어나며 이번 불이 용은 봉인에서 벗어났다. 두 젊은이는 처음으로 이런 괴물의 힘을 보고 경악했고 반응할 틈도 없이 공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결계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도 결계가 부서지지 않도록 버텨야 했고 봉인이 깨지면 제도 전체가 불바다에 잠길 터였다. 하리아키는 봉인에 성공했지만 이번엔 AK가 지쳤고 마지막 봉인이 깨지며 불이 용이 밖으로 뛰쳐나왔다. 조금만 더 하면 둘 다 죽을 뻔했지만 하리아키가 뛰어들어 AK를 구했고 이후 용을 사슬로 묶었다. 용이 다음 공격을 준비하자 이나기 노사가 뛰어들어 일격을 가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이나기는 내 목숨으로 용을 봉인하겠다고 말했고 하리아키도 이를 이해하며 AK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이 일이 원인이 되어 AK는 하리아키를 원망하게 되었다. 그 처절한 싸움 후 용은 봉인되었지만 이는 이나기의 죽음을 의미했다. 두 제자는 스승을 찾았고 그는 죽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섬 사람들도 안전한 곳으로 피난했고 이때 섬은 석기시대 같은 상태였다. 스승의 죽음을 목격한 후 AK와 하리아키는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고 AK는 섬을 떠났으며 둘의 대립은 더욱 깊어졌다. 이제 유키토는 싸움에서 손을 잡아준 것이 진지였음을 떠올렸다. 유키토는 이상한 꿈, 불이 용이 그에게 다가오려는 꿈을 계속 꿨고 진지도 그 이상함을 알아챈 듯했다. 이후 유키토의 새 친구 그룹이 그를 축제에 초대했고 그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놀 수 있어 매우 기뻤다. 유키토가 불이 축제에 간다는 것을 알고 진지는 그에게 마스크를 꺼내주며 이게 여기 풍습이야 라고 말했다. 축제 날이 오자 유키토는 이때의 축제 광경에 경악했다. 진지는 술 친구를 만났지만 그래도 유키토의 뒤를 따라다녔고 사실은 그에게서 돈을 뜯어낼 생각이었다. 직후 이바라도 도착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유카타를 입고 있었고 그 후 세 사람은 함께 축제를 즐겼다. 유키토는 이 활기찬 광경에 크게 흥분했고 반면 진지는 돈을 뜯어낼 속셈으로 뒤를 따라다녔다. 한편 하리아키는 두 제자에게 묶여 있었다. 신전을 방문하는 손님이 올 때마다 선물을 나눠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다 적자가 될 거야 라는 주의를 받았다. 유키토의 그룹도 이곳에 와서 모두를 도왔고 하리아키는 유키토가 쓰고 있는 이나기 노사의 가면을 알아챘다. 노점 준비가 끝나자 아이들은 함께 놀러 나갔고 진지는 노점에 남겨졌다. 유키토는 꿈속의 영상에 영향을 받았는지 무릎을 꿇었지만 곧 평소대로 돌아와 모두를 매우 걱정하게 했다. 그러나 그 후 모두는 축제를 즐겁게 보냈다. 한편 진지는 마침내 일에서 해방되어 우연히 아이들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았다. 이바라가 다른 두 사람의 사진은 찍지 않고 자신과 유키토만 찍은 것이 원인이었다. 진지는 아이들이 노는 동안 자신이 일해야 하는 것에 짜증을 느끼면서도 유키토의 밝은 웃음과 즐거워 보이는 눈을 보고 기뻤다고 느꼈다. 일행이 놀고 있을 때 이바라가 발에 이상을 느끼며 오랫동안 개타를 신고 있어서 발이 아픈 것이 밝혀졌다. 유키토도 나도 발이 아파 라고 말해 모두 앉아서 쉬기로 했다. 잠시 후 모모코를 만나 그녀에게 이바라의 상처를 손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유키토에게 축제 소감을 묻자 그는 정말 즐거웠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더 듣고 싶어 라고 대답했다. 축제가 끝날 무렵 이바라는 AK로부터 전화를 받고 유키토를 만나고 싶다는 말을 들었다. AK는 제자의 상태를 묻고 긍정적인 답을 받아 약간 기뻤던 것 같았다. 전화를 끊은 직후 유키토는 자신이 이상하다고 느끼며 축제 도중에 힘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유키토는 자신이 모두에게 폐를 끼칠까 걱정하며 도망치려 했다. 이제 그의 그림자도 변했고 하리아키도 그 이상을 감지했다. 유키토는 자신이 만든 벚나무로 달려가 거기서 처음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똑똑히 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자신이 통제를 잃고 있음을 깨달았다.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도저히 되지 않았고 극도로 불안해할 때 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을 억누르며 그 힘을 억제하려 했다. 그때 나무 뒤에서 한 그림자가 나타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유키토의 아버지였다. 그는 유키토에게 자신의 출신을 밝히며 유키토가 눈앞의 진실과 마주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것은 이나기의 잔혼이 유키토를 이끌었고 이후 허무가 되어 사라졌다. 돌아오자 술 좋아하는 진지가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모두가 그의 안위를 매우 걱정했다. 평화도 잠시, 화산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고 진지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린 듯했다. 화산이 폭발하기 시작하며 지진이 심해졌고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랐다. 상황이 좋지 않았고 사람들은 15년 전이 끔찍한 사건을 떠올렸다. 마을장은 모두에게 서둘러 대피하라고 외쳤고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향했으며 이 순간을 대비해 오랫동안 마음을 준비한 듯했다. 하리아키와 AK는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진지는 태연했고 유키토에게 잡담을 던져 그를 당황하게 했다. 유키토의 대답을 듣자 진지는 다른 섬으로 가며 자신이 섬을 지키기 위해 희생되겠다고 결심했다. 근처 사람들도 배를 타고 안전한 곳으로 향했고 화산이 폭발하면 이곳이 모두 파괴될 것을 알았다. 하리아키는 축제 때의 상황을 확인하러 남으로 돌아가 여기서 무언가 일어났음을 발견하고 유키토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때 유키토는 고통에 시달리며 불이용 이미지가 점점 선명해졌지만 모두에게 자신이 이상하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애썼다. 모모코는 유키토에게 배를 타고 대피하라고 재촉했지만 전날부터 진지가 행방불명이었다. 유키토는 그것을 알고 섬에 남아 진지를 찾겠다고 나섰고 모모코는 주민 대피를 계속했다. 한편 마을장과 모두는 서둘러 주민을 도왔고 이동은 순조로웠지만 지진이 더 강해져 서둘러야 했다. 상황은 점점 긴박해졌고 AK는 아라미타마를 너무 많이 흡수해 고통스러워했고 이바라는 밖에서 보며 매우 걱정했다. 이 몸은 더 이상 오래 버틸 수 없었지만 AK는 인생 마지막 싸움을 걸려했고 이바라에게 동료들을 지원하라고 부탁했다. 괴물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바라는 AK와 함께 가고 싶었지만 과거를 떠올리며 그가 예전에 차갑게 자신을 거절했을 때 스승의 심정을 이해했다. 유키토는 주민 대피를 도왔고 하리아키도 와서 유키토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하리아키는 그를 마을 중심으로 데려가 앞으로 할 이야기가 유키토의 탄생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물의 용이 사라진 탓에 불의 용이 이렇게 된 것이라며 많은 책을 읽고 이해한 결과 물의 용의 힘을 되살리려면 물의 흐름을 작은 생명으로 돌리고 그 생명이 조정하며 자라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물의 용의 거대한 힘이 부활한다. 여기서 유키토는 자신이 물의 용임을 깨달았다. 지금 문제는 유키토가 그 거대한 힘을 깨우는 것이다. 이나기가 맥혈에서 꺼낸 물의 화신이 유키토였고 지금은 갓난아기 같아 수련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더 이상 시간이 없었다. 하리아키는 유키토에게 모든 기대를 걸며 그가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랐고 아이들에게 대피하라고 전한 뒤 자신은 사태를 해결하러 갔다. 유키토는 자신이 물의 용이라는 사실을 아직 믿기 어려웠고 두 친구가 그를 격려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누그러뜨렸다. 유키토는 본심을 털어놓으며 이 섬이 자신에게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리아키의 말을 곱씹으며 그가 희생될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어린아이일 뿐 어떻게 그것을 막아야 할지 몰랐다. 포기하려 할 때 이바라가 나타나 모두에게 의욕을 불어넣었다. 하리아키는 신전에 도착해 다시 목숨을 걸고 용을 봉인할 준비를 했고 AK도 도착했다. 그는 내가 혼자 용을 쓰러뜨리겠다고 결심했고 둘은 여기서 스승이 목숨을 잃은 모습을 떠올렸다. 자신이 여기서 죽기로 결심하고 AK에게 돌아가라고 했지만 AK는 납득하지 못해 또다시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때 용이 나타났고 이전보다 훨씬 강해져 있었다. AK는 기술을 펼쳐 용을 공격했지만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고 하리아키가 제 시간에 도와주었다. 형제가 협력해 용을 공격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용은 아라미타마로 변했고 유키토가 딱 맞춰 도착해 괴물의 공격을 막았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유키토는 진지에게 애착을 가졌고 작아서 힘을 제어하지 못해 가끔 진지를 놀라게 했다. 다행히 이나기 노사가 제 시간에 구해주지 않았다면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나기는 항상 유키토의 정체를 모두에게 숨기려 했고 당시 진지는 스승의 말을 잘 들었다. 싸움으로 돌아오면 유키토와 그룹이 제 시간에 도착해 도왔지만 하리아키는 아이들에게 그런 일을 시키지 않았고 그래도 그들이 완고하게 결심했기에 두 형은 어쩔 수 없이 유키토 그룹에게 책임을 맡겼다. 이바라가 리더가 되어 싸움에 뛰어들었다.
이바라는 모두에게 출격을 지시했고 전원이 싸움에 대비하고 있었다. AK가 먼저 괴물을 공격했고 하리아키가 이어 용에게 펀치를 날렸다. 한편 유키토도 물을 펼쳐 용을 공격했고 이바라도 번개 기술로 공격했지만 이 공격들은 괴물에게 거의 효과가 없었다. 과거로 돌아가면 사실 진지는 유키토가 나중에 물의 용으로 변신할 것을 알고 있었다. 이나기 노사는 유키토가 충분히 성장하면 미래에도 인간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물의 힘을 되살리려면 유키토에게 특정한 마법을 걸어야 했다. 노사는 자신이 그 일을 하겠다고 말하며 진지에게 이 어린 제자를 잘 지키라고 부탁했다. 진지는 스승에게 유키토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스승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다. 이제 그의 어린 제자 역시 이나기의 유지를 따라 떠나야 한다. 모두가 유키토를 동정했고 진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는 자신의 슬픔을 억누르고 스승의 유지를 충실히 실행했다. 스승의 말이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진지는 스승의 말을 계속 믿으며 물의 용의 힘을 되살리는 마법을 탐구하고 배우면 자신이 스승의 대리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싸움으로 돌아가면 모두는 여전히 이 단단한 괴물과 싸우고 있었다. 연속적으로 기술을 펼쳤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다. 그때 하리아키가 스승의 비기를 사용해 용을 사슬로 묶고 어떻게든 화산고로 끌어들이려 했다. 그러나 그것이 아라미타마로 변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비기도 무력했다. AK는 이성을 버리고 사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며 오직 이 용을 쓰러뜨리는 것만을 목표로 삼았다. 멀리서 하리아키가 지원했지만 피해는 거의 주지 못했고 절망적임을 깨닫고 최후의 수단을 꺼냈다. 결국 아이들에게 즉시 후퇴하라고 명령했다. 이때 AK는 유키토 속에서 스승의 모습을 발견하고 모두를 구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무력감을 느꼈다. 그 순간 진지가 나타나 이제 내가 나설 차례다 라며 위기양양했다. 사람들은 전투 상황을 매우 걱정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섬의 기원과 두 마리 용이 서로를 억제한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이는 스승이 진지에게 전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물의 흐름이 힘을 잃었고 스승은 그것을 되돌리려 노력했다. 진지는 스승의 말을 깊이 새기며 섬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설령 목숨을 희생하더라도 모두의 평화를 되찾을 각오였다. 진지는 유키토를 데리러 가며 그의 상태를 항상 세심히 관찰했다. 무심한 듯 보여도 내의심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진지는 용이 다시 나타날 준비를 하고 행동 전에 스승과 많은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모든 생각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유키토에게 물의 용의 거대한 힘을 되찾으라고 제안했다. 두 형이 이해하기도 전에 용이 방해했고 진지는 스승이 남긴 힘을 사용해 유키토를 매결로 이끌었다. 물의 힘을 되살리려면 전마사가 중재자가 되어야 했고 진지가 그 역할을 맡았다. 그는 유키토의 손을 잡고 함께 뛰어들어 목숨과 맞받고 쓰러졌고 유키토 앞에서 숨을 거두었다. 직후 거대한 힘이 돌아왔고 유키토는 마침내 자신의 힘을 되찾았다. 모두의 평화로운 광경이 재현되었고 진지는 살아있어 건강하게 평소처럼 장난을 치고 있었다. 현실로 돌아오면 물과 불이 두 용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힘은 대등한 듯 보였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경악하며 두 지배자의 싸움의 격렬함을 실감했다. 모두가 이 힘의 정점에 충격을 받았고 물의 흐름의 승리를 응원하며 기도했다. 그렇지 않으면 섬 전체가 불바다 될 테니까. 하지만 이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 충돌하며 조화를 되찾는 것이었다. 저울과 같아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진용의 의식이었다. AK는 유키토가 돌아오지 못할까 걱정하며 이제 무력하게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었다. 용 속에서 유키토의 의지는 여전히 존재했고 그는 물의 용을 안정시키려 애썼다. 물의 용과 재회하자 불의 용이 쌓아둔 막힘이 서서히 풀리며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 미타마도 용 주변에 나타나 두 마리가 하나로 융합하며 균형 상태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아직 일어난 일에 혼란스러워했다. 유키토는 진지의 희생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가 그냥 잠든 것이라 생각했다. 모두가 그를 위로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전장 밖 사람들은 기뻤지만 당사자들은 승리를 얻어도 전혀 기뻤지 않았다. 지금 가장 불안정한 것은 유키토로 가족의 상실을 극복하지 못했다. 진지의 장례식이 치러졌고 유키토는 구석에 앉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진지의 친구들도 와서 술친구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많은 이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마을장은 진지의 죽음을 애석해하며 그를 아들처럼 여겼다. 하리아키와 AK는 조용한 곳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같은 스승을 두고 어린 시절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한 형제로서 막내 동생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두 형은 막내가 모든 것을 묵묵히 견디며 섬의 운명을 바꾸려 노력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이 맹목적이었던 반면 진지는 그렇지 않았다. 결국 하리아키가 스승의 수첩을 꺼냈고 둘은 처음 알았다. 만약 스승이 일찍 죽지 않았다면 지금 희생된 것은 스승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진지에게 스승의 대리를 강요한 것이다. 물의 흐름을 깨우기 위해 진지는 두 형이 알면 그들이 몰래 목숨을 바칠 것을 이해하고 막내로서 이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희생되기로 결정했다. AK는 동생의 희생에 격분하며 섬의 평화와 맞바꾼 이 일에 납득할 수 없었고 이는 다시 둘 사이에 갈등을 낳았다. 서로를 조금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룹의 두 거물 간 싸움이 재개되었다. 하지만 둘 다 각자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 이때 유키토는 방에서 홀로 침울해하며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 여기며 자신을 무능하다고 자책했다. 모모코가 그를 위로했지만 그녀도 눈물을 참지 못했고 그래도 진지를 배웅하라고 권했다. 유키토의 친구들도 걱정했고 이바라가 메시지로 위로했다. 유키토는 우연히 미타마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 진지가 있는 곳에는 인 오우토 아저씨만이 유체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유키토에게 섬을 구한 것에 감사하며 자신이 별 도움을 주지 못한 것에 슬픔과 죄책감을 느꼈다. 그 후 유키토는 진지의 유체에 다가가 그가 떠난 것을 탓하며 모두에게 생각과 고통을 남긴 것에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을 느꼈다. 하지만 진지에 닿는 순간 유키토는 다시 맥혈로 끌려갔다. 놀랍게도 거기서 진지가 여전히 소리치며 유키토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요컨대 살아있으면 괜찮았고 재회한 순간 둘은 말다툼을 시작했다. 죽을 때조차 진지는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 유키토가 떠나려 하자 진지가 필사적으로 불러세웠고 이후 유키토는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진지를 구할 방법을 알고 하리아키는 동생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으며 제자들도 스승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유키토는 진지를 되살릴 방법을 알고 그의 거대한 힘 덕에 하리아키, AK, 이바라도 그것을 느꼈다. 유키토는 물로 변신해 진지의 위치를 찾고 맥혈을 느껴 그곳으로 향하며 힘을 사용해 내부로 침투했다. 그는 여기가 흐름과 연결된 생명의 장소임을 이해하고 이 심연에서 특정인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진지를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결심하며 유키토는 흐름 속에서 진지를 찾았다. 그리고 무언가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알아챘고 소레아 이나기의 영혼이었다. 아버지와 유키토는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지만 마침내 재회했다. 유키토는 의문이 생겨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게 아니었나요? 라고 물었다. 이나기는 네가 물의용으로 각성할 때까지 나는 계속 여기서 불이용을 억제하고 있었다. 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제 이나기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 그는 이곳에 너무 오래 머물렀고 불이용을 이겨내지 못했다. 이제는 그저 영혼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그동안 이나기는 용맥 속에 머물며 불이용과 함께 버텨왔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물의 용, 즉 사랑하는 아들 유키토였다. 만약 이나기가 불이용을 감시하지 않았다면 유키토가 각성했을 때 불이용이 움직여 섬 전체를 파괴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인연의 끈과 연결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 유키토를 섬에서 멀리 떨어뜨리고 누구와도 연락하지 못하게 하며 공명현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나기는 유키토가 섬을 지키는 신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모든 것이 평화롭다면 그는 모두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나누다 유키토는 진지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는 아버지에게 진지 형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다. 이나기는 당연히 알고 있었고 역시 대선인다운 모습이었다. 이곳으로 오는 길에 이나기는 자신의 영적 잔상을 표식으로 남겼지만 놀랍게도 진지가 그것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놓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았다. 이나기는 맥의 흐름에 떠내려갔을 거다 라고 생각했다. 곧바로 유키토가 아버지, 저를 데리고 진지 형을 찾으러 가요 라고 말했다. 이나기는 본래 유키토가 물의 모습으로 용맥에 익숙해지기를 기다릴 작정이었지만 그의 결심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그리고 유키토를 진지에게 데려가기 위해 이끌었다. 그러자 갑자기 혈류가 역류했고 유키토는 길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나기는 이건 큰 강이다. 생명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거란다 라고 가르쳤다. 만약 길을 잃으면 어떤 위대한 물의 존재라도 여기서 헤매게 돼. 용맥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거부하면 그것은 다른 것으로 변해 너를 막아
생명의 급류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는 거야. 이건 선맥이라는 행위란다. 아들이 그 기술을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고 이나기는 걱정이 쓸데없었다고 느꼈다. 진지 녀석이 너에게 주술이나 사소한 마법밖에 안 가르쳤는데도 라며 웃었다. 유키토는 진지 형은 평소에는 대충대충인 것 같아도 가끔은 진지해요 라고 말했다. 이나기는 이미 진지의 영혼을 지키는 마법을 걸어놓고 있었다. 누군가 빠르게 그녀가 울고 있어요 라고 말하자 하리아키는 이쪽에서 필사적으로 의식을 진행하고 있었다. 바쁜 와중에 원령이 나타났지만 다행히 AK와 이바라가 제 시간에 도와주었다. 이바라는 하리아키 뭐해? 라고 물었고 차타로우와 야코는 유키토와 관련된 중요한 의식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 아무래도 유키토는 용맥에 뛰어든 모양이었다. 모모코에 따르면 유키토는 물의 용 모습으로 용맥에 침투한 것이 아니라 진지를 구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었다. 진지는 용맥 속에서 아직 살아있다고 하리아키가 말했다. 아무리 큰 배라도 선장이 익숙하지 않으면 큰 바다에 떠밀려 파도에 삼켜져 전복되거나 가라앉을 뿐이다. 유키토가 물로 변신했다고 해도 그 위험성을 모르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는 진지를 구하기 위해 뛰어든 거다. 더 이상 이야기할 시간은 없었고 놀랍게도 수많은 원령이 나타났다. 아마도 하리아키의 인도의 영향을 받아 용맥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기어나온 듯했다. 이때 이나기 부자는 느긋하게 진지를 찾고 있었고 마침내 그의 모습을 발견했다. 정말 못 말리는 녀석이군 이라며 어이없어했다. 재회한 순간 진지는 이나기에게 주먹을 맞았다. 이나기는 자신의 점수를 믿은 결정에 만족했다. 유키토가 1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려보내는 게 정답이었어. 만약 유키토가 물로 각성하지 못했다면 모두가 아카이 섬이 불타 없어질 각오를 해야 했을 거야. 그건 자연의 일부이기도 하지 라며 신적인 관점에서 말했다. 진지는 그렇게 말해도 스승님은 모두의 상황과 마음도 좀 생각해주세요 라고 반박했다. 유키토는 진지 형도 모두가 사는 곳을 지키고 싶었잖아요 라며 그를 쑥스럽게 했다. 유키토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말을 잘한다. 유키토는 진지를 구하러 왔지만 지금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나가느냐다. 이나기는 나의 신적인 직감을 믿어라 라며 진지가 용맥에 녹아들지 않고 살아남으려 한 건 미련 때문이야 라고 가르쳤다. 요컨대 진지는 미련이 너무 강해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유키토는 여기까지 단숨에 달려왔기에 아카이 섬이 어느 방향인지 알 수 없었다. 용맥에서 길을 잃는 건 농담이 아니다. 둘은 막막해하며 이나기에게 출구를 아는지 물었다. 이나기는 네가 뛰어들 때 실수로 봉인을 부숴버렸지. 그 봉인 덕에 나는 간신히 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라고 대답했다. 진지는 화가 나 유키토를 꾸짖었고 유키토도 지지 않고 진지와 말다툼을 시작했다. 격렬히 다투다 이나기가 서두를 필요 없어. 여기서 40에서 55번쯤 헤매면 자연스레 다른 출구가 보일 거야 라며 진정시켰다. 진지는 스승님, 신이 관점으로 말하는 거 그만두세요. 빨리 안 돌아가면 제 몸이 모래가 되어버릴 거예요 라고 호소했다. 이야기를 나누다 갑자기 유키토가 입을 막았고 주위를 관찰하더니 잠시 후 빛나는 점을 발견했다. 먼 지평선인 줄 알았지만 바로 눈앞에 있었고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다. 그것은 하리아키의 부적으로 덕분에 그들과 연락이 닿았다. 저쪽 사람들은 둘을 매우 걱정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다 부적이 사라졌고 유키토는 하리아키 형들이 우리를 출구로 끌어당기려는 걸까? 라고 추측했다. 이나기는 아이들이 서로를 지키고 돕는 모습에 내심 매우 만족스러웠다. 돌아가기 전 이나기는 둘을 끌어안으며 진지, 잘했어 라고 말하고 멀리 밀어냈다. 진지는 뒤돌아 스승을 함께 데려가려 했지만 이나기는 거절했다. 나는 여기 너무 오래 있었어. 이제 떠날 수 없단다. 게다가 이 외로운 불이용을 계속 위로해줘야 해 라며 제자와 아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 이나기는 사라졌다. 유키토는 진지에게 절대 손 놓지 마세요 라고 말했고 진지는 이승의 미련이 너무 많아서 라며 웃으며 동의했다. 둘은 AK가 내민 손을 보고 그가 자신들을 끌어올리려는 것을 알아챘다. 모두가 그와 진지의 안위를 기도하고 있었다. 유키토는 모두의 마음을 느끼며 이때 불이용이 유키토의 발을 잡아당겼다. 유키토는 이 섬에서 살아갈게요. 언젠가 꼭 돌아올게요 라며 위로했고 자신이 이나기의 아들이며 물의 용이자 테마사라고 약속했다. 불이용도 위로를 받고 기다리기로 동의했다. 마침내 AK가 둘을 생명의 흐름에서 끌어내 현실로 돌아왔다.
유키토는 깨어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모두가 그의 무모함을 걱정했다. 진지의 재단에서는 그의 영혼도 신속히 돌아왔고 모모코는 진지가 살아난 것을 보고 경악했다. 이 남자는 죽어도 옛 버릇을 버리지 못해 부활하자마자 모모코에게 술을 구걸했다. 그때 촌장인 오토가 들어와 모모코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렸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무서운 광경을 목격하며 할 말을 잃었다. 반면 진지는 태연히 일어나 맥주를 집어 마시기 시작했다. 모두는 다시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은 것에 크게 기뻤고 두 형은 여전히 말다툼을 이어갔다. 진지는 모두에게 사정을 설명했고 모두가 이 남자의 귀환에 행복을 느꼈다. 다만 살아난 그는 다시 원래 길로 돌아가 술 마시고 놀기만 하는 생활을 이어갔다. AK도 사도를 버리고 선의 길로 돌아왔다. 싸움 후 사람들의 삶은 혼란스러웠지만 모두의 힘든 노력으로 일상이 돌아왔다. 모두가 성장하며 학교에 다녔고 이바라와 유키토는 분명히 가까워졌다.